제가 이건 콘센트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이걸 좀 두텁게 해야지 고장이 잘 안 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금속 안에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제 이론 때문인데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꺼운 거를 써주거나 이렇게 뭐 어떤 충전 구조에 있어서 충전할 때 두꺼운 거를 갖고 전기량을 이렇게 널널하게 받아들이거나 다른 또 한 개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 한 개다 그러면 10개짜리 10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량이 좀 강하게 썼을 때도 충전 방전 모터 같은 데 이제 방전이 되겠죠. 뭐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와 같이 해갖고 전기선 자체를 이제 카패시터 구조로 만들어갖고 축적해서 공급하거나 이렇게 충전과 방전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몇 개로 묶었느냐에 따라서 전기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걸로 이런 배터리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어떤 금속을 뭐죠? 물에다가 이렇게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많이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뭐 크고 작고 자유롭게 이 금속을 몇 개를 갖다가 권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0개 가만느냐 100번 가만느냐에 따라서 거기 전기를 승합과 어떤 감압 고절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이거를 몇 개를 썼느냐에 따라 220을 만들 수도 있고 110을 만들 수도 있고요. 저런 구조를 갖추셔야죠. 거기다가 또 뭐 어떻게 이렇게 이런 배터리도 만들거나 2.5V짜리 콘덴서를 만들거나 뭐 카패시터,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이런 것들을 부품들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권선도 저기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정류자도 이 방식으로 이걸 몇 개를 묶었냐에 따라서 기존에 코일식으로 안 하고 이걸 몇 개를 묶었냐에 따라서 축전기식으로 축적을 해갖고 이렇게 공급을 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모터의 정방향, 옆방향은 이게 전선을 연결했다. 그러면 거기다 전기 신호를 주느냐, 어프 시키냐, 안 어프 시키냐. 저는 왼쪽, 오른쪽 하면 전기를 어프 시키는 쪽에는 안 들어가, 언 시키는 쪽으로 사람 손으로 밀어주는 것처럼 전기 힘으로 밀어주는 그럼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정방향, 역방향을 언어프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류자도 지금 이 방식으로 제 방식에 이렇게 이런 금속에다가 정류자 고장 많이 나잖아요. 발열 때문에. 이런 금속에다가 저런 구조를 갖춘 채 많이 배치해서 축적하는 축전기식으로 만들어서 돌리면 파워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류자의 개념을 따라 일본 이렇게 전선이다 그러면 어디 이렇게 양을 일반 이렇게 금속으로 몇 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준 채 거기 축전기가 되는 거죠. 캐패시터 구조로 만들어서 전기를 모터 직전이라 전기 많이 쓰는데 전기 공급하는 축전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선 구조에 다 이렇게 크고 작은 걸 연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전선이다 그랬을 때 전기선에 구리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거나 네모나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거기가 전기가 축적되는 캐패시터가 되는 반도체 회로에서도 됩니다. 반도체 회로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통신을 증폭시키거나 전기선이나 구리선을 가지고 광섬유선 안에서도 이렇게 증폭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두텁게 해가지고 광을 증폭하는 구조를 신호를 증폭하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 몇 개를 낳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양이 또 이렇게 전기양이 좀 많아져서 널널하게 공급하는 그런 기술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금속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량을 220도 만들어내거나 110을 만들어내거나 승합과 강압 구조가 자유자재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저런 구조를 갖추셔야 돼요. 이게 MLCC 기술에도 들어가 휴대폰 이렇게 금속판에다가 수십 개를 결혼 구조를 갖춘 채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나노 구조로도 오돌도돌한 부분을 대중소 만드는 바 형식으로 두텁게 만들어주면 그게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된다는 제 기술을 따라서 그리고 이걸 연결해서 이제 MLCC 기술 크고 작은 MLCC 기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배터리로 이걸 만들어 갖고 전선을 연결해서 각각 다 연선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언오프 구조를 가져가지고 몇 개의 배터리에서 전기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량을 통제하는 이런 기술을 자유조절의 전기량을 통제. 자동차다 그럼 배터리가 2차 전지가 이제 뭐가 됐든 리튬 배터리 뭐가 됐든 여러 개다. 그러면 거기서 전선을 각각 연결해 갖고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그러면 최고조의 발열 상태에 있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언오프가 쓸 배터리에서만 전기를 갖다 쓰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속도를 높일 때는 여러 배터리에서 전기를 갖다 써서 파워를 줘가지고 움직이죠. 그럼 그 강한 전기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전기선이 이렇게
전기선의 구리선이 두텁거나 아니면 같은 두께 다른데 같은 두께라면 이건 10차선으로 10개로 만들어 갖고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파워를 높입니다. 이건 전기를 충전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전기를 충전할 때도 충전소에서 받아들입니다. 막 전기를 완전히 이렇게 다 받아들여 가지고 축전 구조를 만들어 거기서 이제 이런 콘센트 방식으로 분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 콘센트가 10개짜리 될 수 있어요. 그 밑에 이제 하부 구조로 배터리가 다 달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도 또 작은 지선 구조에 전기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충전이 빨라져요. 이제 이런 제기술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몇천 개 만들어 몇만 개 이렇게 전선을 각각 연결해 언원프 구조를 갖고 가정용 110이나 220 공급할 수 있다 그랬죠. 현대 기아차나 삼성이나 LG나 SK나 하지 마세요. 포스코나 어디든 어떤 우리나라 기업과 전 세계 기업도 간단한 기술인데 이거는 MLCC 기술에도 쓰이고 앞으로 전력을 배분하고 조명에도 쓰여요. 조명 같은 데는 전력의 양을 따라서 속도를 강중량으로 조절하는 변속기 기술로 이제 들어가 변속기 없는 기술,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석유 방식이 됐든 아니면 여기 연료가 가스 방식이 됐든 전기로 공급하던 자동차 회전축을 화목난로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기술을 따라 연료형을 어느 정도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자동차 회전축 또는 프로펠러 회전축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결정할 수 있고 드론 같은 데는 비행체도 배 회전체 그다음에 가정용 모터 회전수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해서 변속기 없는 구조를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펜트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화났습니다. 이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획기적이기 때문에 변속기라는 부품 자체가 없어지면 자동차라도 이제 엄청 가격이 싸지고 가벼워지겠죠. 이 기술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킵니다.